안녕하십니까, 꿀벌 스토리입니다. 오늘 드디어 설날입니다. 설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설날이지만 해외에서는 여전히 이 사이토카인 폭풍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수많은 연구진들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설 특집입니다. 작년 10월 그때쯤에 이제 추석 특집으로 막 이 기업 저 기업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었는데 벌써 설이 됐네요. 설 특집 사이토카인 스톰, 사이토카인 폭풍의 개요 그리고 관련 뉴스를 총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당연히 어떤 회사들이 국내에 어떤 회사들이 또 여기에 이제 엮여 있는지도 보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녹화가 잘 되고 있나? 잘 되고 있군요.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의 정의부터 좀 보겠습니다.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 이게 이제 본명이고요. 별명으로는 사이토카인 폭풍,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사이토카인 릴리스 신드롬이라고 해서 CRS라고도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CRS. 다양한 요인, 감염 및 특정 약물 등에 의해 유발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전신 염증 반응 증후군의 일종이고요. 많은 수의 백혈구가 활성화되고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방출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사이토카인이 염증성을 띠기 때문에 또 백혈구가 활성화되고 막 그런 식으로 계속 무한순환이 일어나는 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부 단클론 항체 약물뿐만 아니라 면역 항암요법의 부작용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요. 징후 및 증상입니다. 발열, 피로, 식욕부진, 근육통, 관절통, 구역, 구토, 설사, 발진, 빠른 호흡, 그리고 빠른 심박. 이제 가장 이런 것들이 제일 흔한 어떤 질병에서든 흔한 증상이죠. 몸의 신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가장 큰 주요한 증상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발열과 피로 반응이죠. 그리고 저혈압, 발작, 두통, 혼란, 선망, 환각 등까지, 그러니까 중추신경계에도 이렇게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인입니다.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의 원인, B세포, T세포, 자연살해세포, 대식세포, 수지상세포, 단핵구, 이런 것들이 이제 면역세포죠. 한마디로 백혈구가 대거 활성화되어서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가 되면 발생합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또다시 더 많은 백혈구를 활성화하게 됩니다. 일단 사이토카인의 정의를 좀 보면은 신체의 면역 체계를 제어하고 자극하는 신호물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면역 시스템, 이뮨 시스템이라고 했죠. 우리 몸에 그 이뮨 시스템에다가 뭔가 신호를 주고 너네가 활동해라, 어디로 가라, 지금 어디 우리 몸의 어느 부분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염증 인자가 들어왔으니까 너네가 가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라, 이런 식으로 신호를 전달해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사이토카인은 T세포나 대식세포 등 면역세포를 감염 부위로 이동시키기 위해 신호를 보내고 더 많은 사이토카인을 생산하도록 자극한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많으면 좋은 거 아니냐? 예,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이토카인 자체를 염증성으로 인식을 해버린다는 거지. 그러면은 염증성 사이토카인, 그러니까 사이토카인을 보고 저 새끼를 죽여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몸이.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 몸이 또 사이토카인을 만들고, 그럼 그게 또 새로운 염증성 사이토카인으로 인식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면역 반응이 생기고, 계속 이제 이게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증 반응을 일으켜라 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사이토카인이. 그 염증 반응 중 하나가 발열입니다. 제일 간단한 반응이 발열인데, 그 발열 반응, 우리 몸의 체온이 36.5도 정도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보통 37도, 어릴 때 기억 돌이켜보면 37.2도만 가도 뭐 머리가 아프고 학교 이렇게 선생님한테 담임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리죠. 선생님 저 몸에 열이 나가지고 학교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러잖아요. 머리가 엄청 아프잖아요. 37.2도만 가도. 근데 이 열이 38도, 38.5도, 39도, 40도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것이 바로 사이토카인 증후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원인 중에 생체의약품 원인을 보시겠습니다. 면역 억제제 또는 면역 활성제, 이 두 가지가 좀 주요한가 봐요. 알렘투주맙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거는 장기 이식 시에 다른 사람의 장기가 우리 몸에 들어오니까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억제해 주는 약인데 이게 이제 사이토카인 방출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출 증후군은. 그리고 리툭시맙이라는 약이 있는데 얘는 다발성 경화증과 장기 인식 그리고 자가 면역 장애 치료제라고 해요. 그리고 T세포 치료제.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좀 들어보셨을까요? 키메라 항원 수용체 치료제. 휴머니제 렌질루마 관련해서 몇 번 들은 적이 있죠. 그리고 인터루킨 6. 이게 이제 또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의 주요 매개자로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수의 감염성 그리고 비감염성 질환적 원인을 보시겠습니다. 얘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이식편대 숙주 증후군, 숙주 질환, GVHD, 그리고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ARDS, 그리고 그 외에도 폐혈증, 에볼라 출혈열, 조류 인플루엔자, 천연두, 전신염증 반응 증후군 등이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치 내용, 치료 방법을 보시겠습니다.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증상만 줄여주는 치료를 하겠죠. 열이 나면 해열제 주고, 근육통이나 근육통이 발생하면 진통제 주고, 필요하다고 하면 좀 재우고, 아니면 비타민 정도 이렇게 처방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죠. 치료제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심각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산소 흡입기를 제공을 하고, 산소 포화가 떨어지니까 혈압을 높이기 위해서 수액이랑 항고혈압제도 투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치료제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특히 이제 토실리주맙이라는 약도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많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얘는 항인터루킨 6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이고 일부 병원에서 심각한 사이토카인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르티코스테로이드랑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 이게 NSAID라고 하는데 임상 중이고 또 초기에 확립된 ARDS에서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다. 치료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가 좀 중요한데 뉴스를 볼 건데요. 제가 뉴스를 세 가지 분류로 나눠놨어요. 처음에 보실 거는 이 개요에 대한 뉴스를 보실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보실 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내용을 보실 거예요. 지금 제가 순서를 잘못 해놨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주식 관련 회사들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에 대한 뉴스입니다. 2020년 2월 13일에 두 개의 뉴스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첫 코로나 확진자가 1월 20일 날 발생을 했었죠. 근데 2월 13일 이런 소식이 나옵니다. 사이토카인 폭풍 40도 이상에서 오래 노출될 경우에 우리 몸에 단백질이 변형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가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단백질 변형이 일어나 버리니까 면역세포가 저 새끼 죽여라. 외부 침입자다. 죽여라. 이러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기사에서는 제목이 이제 면역물질이 독이 된다.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기사인데 면역체계가 과잉 반응하고 사이토카인 과다 분출이 되고 그래서 정상세포를 공격한다. 따라서 면역력이 강할수록 취약한 증후군이고 젊은 층에 특히 호발한다. 현재 예방 방법은 없고 해외에서는 신약 개발 임상을 진행 중이다. 그리고 7월 18일 기사입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을 줄이는 약, 코로나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을 줄이는 약이 코로나 사망률까지 낮출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뜬 거죠. 그리고 사건 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0년 3월 18일 우리나라 위주의 기사로 가져왔어요. 대구에서 17세 청소년이 숨졌다.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젊은수록 위험하다. 다발성 장기 부전, 그러니까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보이고 기저질환은 없었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그래서 작년에 또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 접종 받고 나서도 유난히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례가 좀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2020년 3월 20일 기사입니다. 대구 20대 확진자 1명이 사이토카인 폭풍 증상이다. 상태가 위중하다. 이런 기사가 떴었어요. 그리고 같은 날에 코로나19 20대 발병 최다. 사이토카인이 폭풍이 관심을 받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사이토카인 폭풍 발생은 이례적인 경우이다. 사이토카인 폭풍 증상이 있으면 면역 억제 투여로도 막을 수 없어서 손쓰기가 어렵다.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19일, 20일 요 양일간의 사이토카인 폭풍에 관련된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그리고 4월 3일 코로나 바이러스 뇌손상을 유발을 한다. 사이토카인 폭풍 때문이다. 아까 앞에도 나왔었죠. 그리고 4월 18일 대구 20대 환자, 3월 20일 이 환자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호흡기를 떼고 회복 중이다 라고 하고 나서 5월 6일 날 퇴원했다는 소식이 나와요. 거의 2달 정도를 누워 계셨습니다. 입원해 계셨어요. 그러니까 병상이 지금 없다는 게 납득이 되시죠. 그리고 2020년 5월 20일 기사입니다.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사이토카인 폭풍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당혹스럽다 라는 내용이고 7월 13일 카이스트에서 코로나 환자의 사이토카인 폭풍의 원인을 규명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인터페론 때문이다 라고 이제 규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2021년 2월 12일 기사입니다. 이거는 해외 뉴스인데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손가락이 괴사되어서 손가락 3개를 절단하는 일이 있었다. 본인은 뭐 코로나 걸린지도 몰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가락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 몸에 어디에든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증후군이다. 그게 바로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이고 코로나19 혹은 뭐 인플루엔자도 인플루엔자지만 코로나19가 이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외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환청이나 뭐 망상까지도 막 정신질환까지도 유발한다고 했었죠. 자꾸 이제 귀 옆에서 누가 속삭인대요. 말로 저 사람을 뭐 어떻게 해버려라 막 이런 식으로. 국내 그리고 국외 해외까지 주식 관련 뉴스까지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2020년 2월 17일 프로스테믹스가 사이토카인 폭풍 억제 치료제를 임상이 기대된다라는 기사가 뜨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20년 2월 27일 같은 날 셀리버리에서 사이토카인 폭풍 억제제에 관심 집중이라고 하면서 또 주목을 받고요. 3월 4일 토실리주마비 사이토카인 증후군 예방에 도움을 준다라는 기사가 떴고요. 3월 5일 HLV와 관계가 있는 회사죠. 넥스트 사이언스에서 단디 바이오 사이토카인 억제 물질 보유 소식의 강세다. 3월 5일 코미팜 사이토카인 폭풍 치료 기전은? 이라는 기사가 떴어요. 그리고 3월 19일 프로스테믹스에서 사이토카인 폭풍 발현 억제 특허를 취득했나봐요. 그래서 강세. 이때보다 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프로스테믹스는. 그리고 3월 19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3월 19일, 20일 이때가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을 때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3월 19일 에클론 사이토카인 조절 항체 신약 AM201이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 특허 취득하고 임상 성공은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그리고 3월 23일 지트리비엔티에서 사이토카인 기전에 미국 임상 3상이 부각되고 있다. RGN259인가 봐요. 약간 RGN이라고 해서 저는 순간 리제네론 건지 알았습니다. 리제네론이랑 뭐 연관이 있나 싶기도 했어요. 이건 좀 추가적으로 알아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3월 23일 같은 날이죠. 강스템 바이오텍에서 사이토카인 완화 치료제를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3월 30일 국일제지, 많이 들어본 회사입니다. 국일제지도 사이토카인 폭풍 억제 관련해서 그래핀 기술을 적용한다는 소식이 떴었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 젠백스 사이토카인 예방 코로나 치료 특허를 출원합니다. 특허 출원 기사가 많아요. 임상 성공 전에도 특허는 출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4월 8일 노바티스의 자카비가 사이토카인을 겨냥한 임상 3상에 돌입했다는 기사가 뜨고요. 4월 9일 사이토카인을 잠재워라, 면역치료제 총출동. 로슈, 노바티스, 사노피 등 어마어마한 공룡급 회사죠. 로슈는 악템라 류마티스 치료제이고요. 사노피와 리제네로는 케자브라, 사릴루맙이라는 성분명이 사릴루맙이라는 치료제입니다. 노바티스는 지카비, 성분명은 룩솔리티닙이고요. 골수 섬유증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각이 나오시죠. 이렇게 골수 혹은 류마티스는 이제 면역 치료제, 면역 질환 치료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이토카인을 잠재울 수 있는 치료제로 후보 물질 중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월 27일 아리바이오 코로나 중증 치료제 개발 중이다. AR1003. 5월 14일 나이백에서 세계 최초 항바이러스 사이토카인 억제 효과를 봤다. 7월 21일 녹십자셀 사이토카인 유도 살해세포 항암제 관련 특허를 취득합니다. 8월 6일 노브메타헬스에서 사이토카인 폭풍 치료제 후보 물질을 미국 특허를 출원을 하고요. 9월 8일 SCM 생명과학에서 코로나19 치료 목적 승인을 받습니다. 사이토카인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는 임상도 병행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10월 28일 진원생명과학에서 FDA 사이토카인 치료제 2상 승인 신청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건 아마 이상 승인을 받았겠죠? 임상 2상 진행을 하고 있겠죠, 아마. 그리고 11월 16일 KPM테크와 텔콘이 사이토카인 치료제 국내 임상을 추진한다라는 기사가 뜨고요. 그리고 2021년 2월 4일 기사입니다. 휴머니젠이 코로나 치료제의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기업에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뜹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번외의 기사예요. 2020년 말에 나온 기사인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세계 10대 수탁 제조업체를 주목한다라는 기사예요. 크게 보시면은 뭐 10개까지는 안 됩니다. 제가 가져온 거는. 근데 보시면은 제일 위에 이제 이머전트 바이오 솔루션, 이게 이제 바르다, 미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몇십조 원, 몇백조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는 국방 예산까지 도입해서 추진을 하고 있죠. 생물의학 고등 연구 개발국과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참여한 업체들이 존슨앤존슨,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노바백스, 그리고 박사트와 협력을 체결했다. 참고적으로 휴머니젠도 최근에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카탈렌트는 존슨앤존슨,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휴머니젠 등과 제휴를 체결했고요. 론자는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휴머니젠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후지필름은 노바백스, 일라이릴리와 생산 합의를 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라이릴리와 생산 합의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CLS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는 퀸즐랜드 대학교와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플로우 코퍼레이션은 바르다, 그리고 시비카 RX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모피션은 휴머니젠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기사가 떠 있더라고요. 참고로 이 기사에서는 카탈렌트, 론자, 그리고 서모피션은 휴머니젠과 계약 체결을 했다,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마지막 문단에 있었어요. 근데 이머전트 바이오 솔루션과는 뭐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아마 이 기사 뜨고 나서였나? 12월 작년 아주 끄트머리에 이머전트와도 계약 체결했다, 이런 기사가 떴었고, 휴머니젠에서도 홈페이지 공지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온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사이토카인 폭풍의 개요와 관련된 뉴스, 특히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투자 관련해서도 뭔가 정보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 한 최근 1년치 뉴스를 싹 가져와 봤습니다. 상당히 설날 당일인데 집에서 뭐 하고 있는 건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즐거운 마음으로 시청을 해주시고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레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